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이번 주는 지금까지 방송된 어린이들의 사연 가운데서 재미있는 사연들을 모아서 하이라이트로 꾸며서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은 어린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볼게요. 경상북도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어린이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내 방이 쓰레기장인가? 동생이 기다리던 책이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동생은 신나하며 내 방으로 왔습니다. 가위를 빌리러 온 것입니다. 난 동생이 다 읽으면 나도 한번 보는 조건으로 가위를 빌려줬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동생은 포장을 풀고 그 책만 들고 거실 책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정말로 책만 들고 가고 쓰레기는 내 방에 두고 갔습니다. 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내 방이 쓰레기장도 아닌데. 더 황당하고 이상한 건 내가 동생 책 쓰레기를 동생 방에 옮겨두자 동생이 막 짜증을 내면서 엄마한테 잃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자기 쓰레기를 자기 방에 두지 어디에 둔다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황당했습니다. 내 방이 쓰레기장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정말 재밌는 사연이네요. 얼마나 답답한지 느껴지시죠? 네. 근데 진짜 동생이 좀 너무했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무조건 권성현 어린이 편만 들을 수 없는 게 모든 싸움은 항상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권성현 어린이 동생도 네. 자기 입장에서 사연을 좀 보내주기를. 네. 왠지 다음 시간에 권성현 어린이의 동생입니다 하면서 사연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네. 예감이 드는데 네. 그래도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고 가는 거는 아니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황당한 거는 본인의 쓰레기를 본인 방에 갖다 줬더니 그걸 왜 엄마한테 잃습니까? 아 그러게요. 근데 혹시 박진원 선생님 집에서 몇째 사셨어요? 저는 첫째입니다. 저도 첫째였거든요. 뭔가 우리가 지금 동생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동생 경험을 많이 한 작가가 다음에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장성초등학교 최규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제목이요, 선생님. 네. 아빠랑 싸웠어요예요. 궁금하시죠? 네. 아빠랑 싸웠어요. 오늘 아빠랑 싸웠어요. 승리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아빠랑 싸워서 승리했어요. 싸우고 또 싸우고 싶은 싸움. 바로 질경이 싸움입니다. 닭싸움, 눈싸움, 물싸움. 집에서도 해보세요. 이런 시였어요, 선생님. 처음에 깜짝 놀라셨죠? 아빠랑 싸웠다고 하셔서. 저도 괜히 긴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긴장했는데 제가 생각한 싸움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싸움이었는데 괜히 진지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질경이 싸움 어떤 건지 선생님 아세요? 그게 뭘까요? 선생님 어린 시절에 많이 안 놀아보셨다고 하시더니 티가 나네요. 네. 네. 저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질경이 풀을 이제 뽑아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끊는 거죠. 엮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는 쪽이 이기는 거. 그래요? 예. 네. 아무튼 심각한 내용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네. 게임을 해서 이겼다는 얘기라서 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화목한 집 이야기네요. 네. 질경이 싸움, 닭 싸움, 아빠랑 재밌는 시간을 앞으로도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성저초등학교 이은교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햄스터의 탈출. 우리 집에서는 햄스터 토토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동생을 숲놀이에 데려다 주려고 주차장에 내려갔을 때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토토가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케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토토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출발한 상태였고 아빠는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혼자 토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토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셔서 같이 찾아보았지만 토토는 없었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돌아와 같이 찾아보았지만 토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토토를 찾기 위해 덫까지 만들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온통 토토가 내일 덫 안에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덫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거의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는 만화책을, 동생은 미니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토토가 집을 나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아빠가 토토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가 토토를 찾은 것입니다. 토토는 어이없게도 싱크대 및 구멍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토토를 케이지에 넣어주고 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토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햄스터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 찾기도 쉽지 않아서 더 애가 탄다고 해요. 그런데 토토는 어떻게 케이지를 탈출했을까요? 그건 토토만 알고 있겠죠? 아, 그래도 토토를 무사히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은규 어린이 정말 깜짝 놀랐겠어요. 토토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기까지를 잘 적어주어서 놀라고 당황한 마음이 생생하게 잘 전달되네요. 인천 송명초등학교 오찬준 기자의 외국인이랑 친구 되기. 외국인이랑 친구 되기. 혼자 공원에 갔다.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축구 같이 해? 하고 물어봤다. 혼자 하는 것보다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축구를 했다. 축구를 하면서 이야기도 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타지키스탄 사람이라고 했다. 내가 유럽 사람 같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좋아했다. 어느 학교에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근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일주일 전에 서점에서 책을 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며 보여주었는데 책 제목이 아몬드였다. 그래서 나도 못 읽는 어려운 책이라고 했다. 그분은 읽을 수는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나도 그렇다고 했다. 또 언제부터 한국에 살았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작년 9월부터 한국에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타지키스탄 학교에서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한다고 했다. 한국 학교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국에서는 공부만 해서 부럽다고 말했다. 공원에는 언제부터 왔는지 물어봤더니 이틀 전부터 왔다고 했다. 너무 재미있었다. 깜빡하고 이름을 못 물어봤다. 다음에는 그분의 이름을 꼭 물어봐야지.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너무 신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라시며 영어로 물어봤다고? 하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나는 아니? 그 외국인이 한국어 잘하던데? 라고 말하며 웃었다. 다른 외국인이랑 또 놀고 싶다. 와, 정말 재밌네요. 아니, 저보다 진행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되게 재밌고. 네. 예. 그리고 엄마 목소리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어린이. 네,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깜짝 놀란 표정이랑 말투가 막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사연 하나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죽백초등학교 이윤서 기자의 사연입니다. 갯벌 탈출.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6일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에 살짝 대천 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모래성도 만들고 레일바이크도 탔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레일바이크를 타다 보니 바다에선 안 보이던 갈매기들이 보였어요. 그걸 보고 동생이 자꾸 갈매기 먹이를 주러 가자고 하지 뭐예요. 그치만 저도 역시 새우깡 주는 걸 좋아해서 그냥 갔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갈매기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갔지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약 30초 뒤 우리가 있던 뻘이 물에 앞뒤 양 옆으로 잠겼어요. 너무 놀라서 헐레벌떡 나왔어요. 신발은 축축했죠.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도 언젠간 추억이 되기를요. 아, 바닷가에 갔는데 뻘이 바닷물에 잠겨서 깜짝 놀란 사연이네요. 재밌어요. 선생님도 강화도 사시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겁쟁이에요. 겁이 많아서? 네. 사실은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조수간만해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강화에서도 해마다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인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물때의 시간을 알기 때문에 절대 바닷가 갯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머, 네. 사시는 분은 들어가지 않고 가끔 놀러 가는 사람은 뭐 그렇죠. 모르고 들어가고 이런 거죠. 아니, 저도 한번 모래사장에서 텐트를 치고 놀고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텐트를 한번 뒤로 옮겼어요. 근데 또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로 옮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도로 있는 데까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저도 진짜 물이 빨리 들어오는구나. 물이 들어올 때는 정말 순식간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깜짝 놀랐던 일이 저도 우리 유서 사연을 들으니까 떠올랐고요. 그래도 뭐 레일바이크도 타고 갈매기들에게 새우깡도 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해 북삼초등학교 4학년 김아인 기자의 글입니다. 두근두근 학교. 봄의 교실은 들썩이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막 얼굴을 내민 파릇파릇한 새싹처럼요. 나이 한 살씩 더 먹고 언니 오빠가 된 우리들은 4학년 3반에 모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던 4년 전이 떠오릅니다. 학교는 어떤 곳인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학교는 왜 그리 으리으리해 보이는지. 늦게 일어나면 어쩌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혹시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렇게 두근두근대는 마음을 잡고 교실 문을 열자 안녕!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인사 건네는 선생님. 나는 생각합니다. 학교에 오길 참 잘했다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지금도 처음 학교 가는 동생들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누구든 콩닥콩닥 두근두근 하지만 설렘과 뿌듯함도 마음 한 자락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있었기에 지금 난 4학년이 된 거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입학과 개학이 미뤄진 곳도 있지만 모든 친구들의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잘 지내다 보면 어느새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있을 거예요. 나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하게 응원해주던 우리 가족 감사합니다. 와, 마음이 포근해지고 또 설레는 글이었어요. 봄에 교실이 들썩이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이 표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고, 글을 굉장히 잘 쓰네요, 이 학생. 네네. 그래서 그 설렘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그리움 같은 것도 정말 잘 느껴지는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일산 풍산초등학교 류소원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지각소동. 학기 초에 일어난 아주 어이없는 일이었다. 난 평소처럼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다. 적어도 실내화를 갈아 신을 때까지는. 1, 2학년 아이들이 떠드는 모습을 보고 실내화를 갈아 신으려고 손을 보았다. 그런데 내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할 실내화 주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깜빡하고 집에 놓고 온 것이다. 난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갔다. 평소엔 보통 속도로 느껴졌던 엘리베이터는 슬로우 모션이라도 걸어놓은 것처럼 아주 느리게 느껴졌다. 집으로 들어가 실내화 주머니를 가지고 얼른 학교로 뛰어갔다. 너무 뛰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있을 때 띠리리 띠리리리 종이 울렸다. 옆에서 계시던 녹색 어머니로 나오신 아주머니가 괜찮아, 괜찮아, 숨 좀 쉬어 라고 말해주셔서 힘이 났다. 실내화 갈아 신는 곳에서 얼른 실내화를 갈아 신고 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왔다. 정신없이 올라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모르는 아이가 보였다. 전학생이 왔나? 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위로 들었다. 그랬더니 내가 아는 동생이 보였다. 뭐지? 라고 생각하고 또 고개를 들었더니 내 작년 선생님이 보였다. 모니터에는 3학년 때 배운 문단의 짜임이라고 적힌 화면이 있었다. 그제야 난 납득이 갔다. 난 너무 정신이 없었던 나머지 습관적으로 2층으로 올라가 내 작년 교실 문을 연 것이다. 난 당황해서 얼른 사과를 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교실에 도착했다. 이번엔 정확했다.
이제 교실 앞 실내화 주머니, 교구장에 실내화 주머니를 넣을 차례이다. 그런데 아차차 또 3학년 교실 실내화 주머니 교구장에 실내화 주머니를 놓고 온 것이다. 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바보같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난 얼른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실내화 주머니를 가지고 왔다. 때마침 그 반 앞에 물 마시러 나온 여자아이가 보여서 좀 창피했다. 그 여자아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아까 본 그 사람? 이런 망신을. 내 진짜 반에 들어간 후에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다행히 수업 중은 아니었다. 선생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괜찮아가 그냥 괜찮아가 아닌 것 같았다. 내 몸은 뛰어다니느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정말 온갖 사건이 다 일어난 날이었다. 아우 어떡해요. 엄청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치매는 아닐 텐데. 근데 안에 그 유소원 어린이가 글을 아주 잘 쓰네. 네. 이 줄글을 이렇게 긴 글을 문장 하나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흘러간다는 게 이게 보통 재주가 아니야. 그죠. 저도 읽으면서 얘는 실수할 만하네. 글을 잘 쓰니까. 네. 이 실수를 해서 이 글도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어? 네. 실수를 안 해서 이렇게 재밌는 글이 어떻게 나오냐고. 실수도 안 하고 글도 근데 약간 치매기가 있는 게 얘한테 또 얘한테 도움이 되는 거네. 애고 어른이고 깜빡깜빡할 때 있어. 그래서 이건 뭐 병이 아니야. 그냥 깜빡하는 거야. 아니 이런 날은 아침 9시인데도 하루를 다 보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기억하고 정리해줬구나 하는 이만큼 생각이 쓴다는 들었어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우리도 글 쓰고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았는데 그 상황에서조차도 물을 마시러 나온 여자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지금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도 이렇게 또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유선이는 나중에 작가로 또 만날 수도 있겠는데. 네, 나중에 작가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소원이는 나중에 작가 되면 연락해라. 네. 내가 책 사볼게. 네, 진짜 최고의 칭찬이네요. 인천 화도초등학교 김수영 기자의 고양이 소동입니다. 고양이 소동. 저희 집에는 새끼 고양이 5마리, 다 큰 고양이 2마리, 이렇게 모두 7마리의 고양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죠. 얼마 전에는 제가 먹으려고 산 소세지를 책상에 두고 잊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보고 수연아, 어제 산 소세지 먹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요, 아직 먹지 않았는데요 했어요. 엄마는 소세지를 가져와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놓아둔 소세지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세지 엄마가 먹었어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해 주셨어요. 엄마가 청소기를 돌리는데도 새끼 고양이들이 도망을 안 가길래 뭐 하나 봤더니 제 소세지를 옹기종기 모여서 맛있게 먹고 있었다네요. 고양이들이 제 소세지를 맛있게 먹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껴 먹으려고 남겨둔 내 소세지. 이 고양이 7마리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소세지를 몰래 먹은 고양이들 상상해봤는데요. 아기 고양이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아직 어린 고양이들이라 화도 못 내고 고민하는 친구의 모습이 어쩐지 상상이 됩니다. 우리 수연 친구도 고양이들도 정말 귀여울 것 같네요. 인천 송명초등학교 오찬중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내 취미는 종이접기다. 나는 유튜브로 접고 싶은 작품을 검색해서 접는다. 그중 조나카시마라는 유튜버를 정말 좋아한다. 어느 날 내가 종이접기 작품을 아빠에게 보여드렸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나카시마 창작이라고 말했다. 그때 아빠가 갑자기 웬 돈 아끼지 마? 하고 말했다. 아빠, 돈 아끼지 마 말고 조나카시 마. 종이접기 얘기하다가 웬 돈 아끼지 마 그러나 했지. 우리는 모두 배가 터지도록 웃었다. 이런 사연이었어요. 너무 웃기죠? 네, 너무 웃기네요.
네. 아, 발음 때문에 잘못 들으신 아빠 모습을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 조나카시마, 돈 아끼지 마, 조나카시마 이게 좀 얼핏 들어서는 비슷하게 들릴 것도 같아요. 괜히 여러 번 저도 혼자 따라서 속으로 읽어봤는데요. 근데 이런 거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잘못 들어서 맨날 엉뚱한 사람으로 오인받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업고 다녔었는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산수유 나무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업고 다니면서 엄마 저게 뭐야 이렇게 말했을 때 산수유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딸이 네. 그거를 계속 탕수육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다음에 나무를 보면 엄마 저거 탕수육 나무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 웃었던 일이 있는데 어쨌든 그럴듯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이 배가 터지도록 웃는 거 네.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다음에도 아빠가 네. 뭔가 잘못 들으시면 어린이 라디오로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어라친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사연 앞으로도 더 많이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